자, 봅시다. 엄청 많은 거 찾으시고. 오늘 또 사실 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일단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기본적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냥 바로 볼게요. 알겠죠? 자, 우리만의 문법책 저기 중세국어의 문법체계 중에 높이 표현, 그 다음에 시간 표현, 그 다음에 요 어디 갔냐? 아, 요밖에 없구나. 높이 표현, 시간 표현. 자, 요게요. 그때도 이제 실현되고 있는 방식이나 이런 게 우리 지금이랑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이 있다는 거는 똑같아. 근데 이거는 뭐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높임말이 있는 나라 자체가 이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일본도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요. 주체 높임에 잠깐만. 자, 여기에 보면 선어말 어미라고 되어 있죠. 이게 특징입니다. 이게 뭐가 특징이냐면 여러분들 우리 지금 시대에서 높임법에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실현하는 높임법 뭐밖에 없어요? 주체 높임밖에 없죠. 객체 높임이랑 상대 높임은 선어말 어미로 실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일정하게 똑같이 선어말 어미로만 높임을 실현했어요. 중세 때까지만. 근대로 넘어가면서 바뀝니다. 우리 지금 형태로 좀 바뀌어요. 자, 그래서 예전에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에 뭘 썼느냐? 샤를 썼는데 시는 우리 지금도 쓰고 있지. 샤는요, 우리 지금 말로 하면 뭐냐면 뭐뭐 하시오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정하샨 이렇게 돼 있으면 정하시오 정도로 보면 돼. 하늘이 정하시오. 이게 원래는 샤 뒤에 사실은 샤아가 숨어 있는 말이거든. 아는 어미잖아, 어미. 그래서 아가 숨어 있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숨어 있냐면 이건 그냥 알아만 두세요. 이게 특이한 게 시랑 샤를 쓰는 상황은 어떻게 해서 나뉘냐면요. 뒷말의 초성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서 나뉘어요. 그래서 뒷말의 초성이 자음이면 시를 쓰고요. 뒷말의 초성이 모음이면 샤를 쓰거든. 근데 가끔씩 보다 보면 샤 뒤에 자음인데도 샤가 적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뭐냐면 샤 안데 아가 생략된 거야. 이렇게 알아만 두세요. 알겠죠? 자, 다음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있습니다. 자, 내가 맨날 얘기했어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가 보이면 문장에 뭐 찾으러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목적어나 부사어를 찾으러 가야 된다고 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아요. 대신에 뭘 보고 찾으러 가야 돼? 현대어 풀이를 보고 찾으러 가는 거야. 알겠죠? 중세국어도 글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저기 우리나라 현대어 풀이 있을 거야. 야, 여러분들 작년 기출 보니까 여러분들 작년 저기 뭐냐 요거 본문인데 교과서 본문 문제 하나 나오더라. 하나. 나머지 모든 중세국어 문제가 모르는 지문에서 나왔어요. 그냥 모르는 그냥 이상한 어디 뭐 조선시대 시골에 있었을 법한 그런 글들 그냥 가져와가지고 그냥 물어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적혀있는 어떤 글들 있잖아. 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조선시대 글들 쌀라쌀라 적혀있고요. 밑에 현대어 풀이 있으면은 얘네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해가지고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여기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 쓰여 있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현대어에서 찾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단어가 쓰여 있는 문장에 뭐 찾으러 가는 거야? 목적어 또는 부사어 찾으러 가는 거야. 목적어 또는 부사어를 찾아요.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되게요? 다시 위로 올라와. 얘에 해당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렇게 똑같이 1대1로 대응해가지고 풀면 됩니다. 그래서 쌤이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거 하는데 우리 이번에 기말고사에 쳤던 문법 요소를 모르잖아요. 해결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학생 이거 우리 1학기 기말 때 했던 문법 다시 공부하라고 했었죠. 안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습을 쓰고 있다. 알겠죠? 자, 다음 상대 높임 선호말 어미가 있습니다. 이나 it을 썼어요. 하나이다, 하느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하느이다 라고 하면 요거는 뭐냐면 평서형입니다. 우리 지금 말로 하면 약간 어떤 의미일까요? 하십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하십니다면은 저기 상대 높임의 가장 높은 등급의 아주 높임 하십시오체죠. 하십시오체. 하십니다. 하나니까라고 하면 요거는요 의문형입니다. 하십니까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선어말 어미로 모든 높임이 다 실현됐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시제 표현입니다. 자, 똑같습니다. 그때 당시 시간 선어말 어미. 이거는 우리 지금 시대도 똑같죠. 지금 시대도 우리 선어말 어미로 시간 표현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는 뭐 있느냐? 지금 이렇게 영형태랑 더가 있는데요. 영형태는 어떨 때 썼냐면 품사가 동사일 때 썼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얘 현대어 풀이 보고요. 얘가 품사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더는 주로 형용사에 썼습니다. 미안합니다. 형용사가 아니고 이거 동사 형용사 다 썼는데 얘는 회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회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자, 그래서 가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같다로 해석해야 됩니다. 가다는 같다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느를 봅시다. 느는 어떨 때 썼느냐? 동사일 때 썼습니다. 가느다라고 하면 이게 뭐야? 간다야, 간다. 자, 다음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일 때 뭘 썼느냐? 기본형을 썼습니다. 이거는 우리 현대문법이랑 거의 비슷하죠. 우리 저기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현대문법에서도 저기 형용사에서는 기본형을 그대로 쓰고요. 동사에서는 는 니은을 쓰잖아. 그래서 그 는 니은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여기 는입니다. 는. 그 다음에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는 리가 있습니다. 리. get은 없고요. 리만 있어요. 근데 리는 우리 지금 시대에도 있죠. 뭐 니누리라 또 있는데 나 내일부터 공부하리라 라고 해서 우리 지금도 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제 표현 아닙니다. 요거는 그냥 알아두는 정도만 되면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들 현대어 풀이 나오면 현대어 풀이에 있는 시제 보고 저기 본문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거 찾기만 하면 돼. 알겠죠? 높임 표현은 중요합니다. 얘는 찾으려고 해도 모르면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요. 자, 다음 의문문. 이 의문문이 참 재밌죠, 여러분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상당히 유리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이 의문문입니다. 의문문. 자, 우리 의문문의 종류가 설명 의문문이 있고 판정 의문문이 있거든요. 설명 의문문은 뭡니까?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을 설명 의문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판정 의문문은 뭔데? 예, 아니요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을 판정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설명 의문문은 대체로 어떤 계열? 오 계열. 니 뭐 먹노? 라고 하면 뭐야? 뭐 먹는지 얘기해야 되잖아. 부산 사람들이 상당히 유리하죠. 자, 다음 계열. 밥 먹나? 라고 하면 네, 아니요로 대답해야 돼. 맞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조선시대의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남아있는 거 뭐 있다고 했어? 경상도 사투리에 성조 많이 남아있다고 했죠. 블루베리 스무디, 우리 절대 안 고쳐지는 거, 영원히 안 고쳐지는 거. 그렇죠?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성조도 많이 남아있고요. 우리 의문문 계열에서도 경상도 사투리는 아직까지 중세시대 때 쓰던 이런 어미들이 아직도 좀 살아있습니다. 이름이 무슨고? 무엇이냐? 라고 하면 맛이 안 살아. 이름이 뭐고? 라고 하면 맛이 살아요. 무슨 말을 이르느뇨? 무슨 말을 이게 이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말하다라는 거잖아, 그치? 이르다. 뭔 말을 이르노? 라고 하면은 요게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이제 의문문인 거죠. 그래서 오 계열이 많이 씁니다. 오요 계열이 많이 써요. 오요 계열. 자, 그 다음에 세간의 나삼이신가? 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 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나셨냐? 라고 물어보니까 났다, O, 안 났다, X, OX로 대답해야 되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아어 계열로 물어보면은 이제 판정 의문문입니다. 알아두면 됩니다. 자, 다음 위에 올라가서 별표. 요게 골 때려요, 여러분들. 자, 1인칭, 3인칭일 때는 의문문의 종류에 따라서 어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밑에 나왔잖아. 설명, 판정. 의문문의 종류에 따라서 어미가 달라져요. 근데 자, 2인칭 주어 별표. 2인칭 주어가 쓰인 의문문에서는 의문문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엇을 쓴다? 니은 다를 씁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서 다가 의문형이야? 아니지, 평서형이지. 근데 그때는 2인칭에 한해서만 1인칭이랑 3인칭으로 쓰잖아? 그럼 얘는 뭔데? 그럼 그냥 평서형이야. 2인칭으로 쓰잖아? 의문형이 됩니다. 니 어때 한다? 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너 어찌 알았냐? 이 말입니다.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 상관없이 니은 다를 쓰는데 사실은 여기에 뭐가 숨어 있느냐? 물음표가 숨어 있습니다. 알겠죠? 요게 골 때립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많이 이제 구전문학 같은 거 이제 앞으로 많이 볼 건데 나랑 구전문학 같은 것들 계속 이어서 좀 보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보일 때마다 내가 얘기할 거야.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이기 시작해. 알겠죠?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냥 거기에 쓰여 있는 그 고전 국어들이 다 그냥 지금 현대 국어랑 똑같이 들려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여기 이 교재에 있는 건 다 끝났는데 요거만 하는 게 아니고 다음 것도 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근대 국어는요 그냥 여러분들 알아만 두세요. 소실 문자. 이제 점점 문자가 소실됩니다. 소실 문자 4개 뭐 있었어요? 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열이 기읍, 옛 이음, 반치음, 아래야. 맞죠? 그 다음에 순경음 비읍도 순경음 소리 있었지. 입술 가벼운 소리. 자, 그래서 순경음 소리도 이제 점차 사라지거든요. 걔네들이 점차 사라지면서 우리 현대 문법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요거는 조금 이따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어찌됐건 점점 소실됩니다. 그 다음에 근대 국어 넘어가면서 방점 사라지고요. 어두자음문 사라지고요. 이중모음을 단모음으로 바꾸고 발음하게 되고요. 뭐 아래야 소멸되고 국외음악 원수모음만 두 번씩 적용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를 거쳐서 현대국어로 왔으니까 우리 중세국어랑 현대국어 그 사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사이에 변화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근대국어의 성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외워야 되는 건 뭘 외워야 되냐면 중세국어의 성질을 외워야 됩니다. 중세국어의 성질을 외워놓으면 근대국어는 알아서 따라와요. 알겠지? 앞에 있는 얘를 외우는데 쌤 시간 많이 안 줄 거고요. 이번 주 이제 수업하고 나면은 과제 나갈 건데 그거 안에 다 외워놓으세요. 알겠지? 내가 이번 주 수업할 때 오늘 수업이 어디까지 끝날지 모르겠어 일단은. 근데 과제가 나갈 거니까 그 과제를 하면서 최대한 머릿속에 얘네 이 규칙들만이라도 머릿속에 넣어놓기 바랍니다.
쌤 예상으로 아마 이번에 중간고사 말고 기말고사에 문법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중간때 안 할 가능성이 높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하는데 인상 풀고 이 사람아. 자, 그래서 중간고사 때 안 하겠지만 방학 때 이렇게 배워놨던 이 개념을 어떻게 기말고사 때 할 때까지 다 좀 가지고 가려면은 좀 그 전에 미리 연습을 좀 해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1학기 때 여러분들 3월 초에 의문의 변동이랑 저거 배워놨는데 기말고사 나오니까 다 까먹은 사람 있었잖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꼬았어. 시험도 찍고 시험도 빨리 나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뒤로 당기고요. 하나, 둘, 셋, 넷, 오. 근데 저희 중간에 문법 들어간다고 하다가 아 진짜? 중간고사 때 들어간대 문법? 오, 그러면 다행히 완전 좋지.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번 1학기 시험이 작년이랑 너무 비슷하게 이제 흐름이 갔다 보니까 왠지 2학기도 그렇게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혼자 집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던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한 거면 들어가겠지. 들어가면 다행히 안 까먹으니까. 그거는 무조건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무조건 누적이야. 문법은 무조건 누적이에요. 매년 그냥 여러분 학교 역사야. 뭐라고? 들어간다. 1학기 때 배웠던 문법 그냥 당연히 누적인데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웠던 문법만 들어가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중학생 때 배웠던 것도 나와요. 풍사랑 문장 성분도 물어봐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존나 화가 나 그냥. 뭐가 또 그렇게 화가 나는데? 내가 나눠준 거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50페이지요. 50페이지? 자, 요거 뒤에 보면 쌤이 답지도 가능하거든요. 요거 연습만 하세요. 문제, 객관식 문제 주는 거 아니고 그냥 노가다 연습하는 겁니다. 노가다로. 알겠죠? 일단은 이걸부터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게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쌤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 좀 더 자세히 적혀 있으니까 좀 기억 안 난다 싶으면 이거 읽으면서 풀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51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요거 50페이지에 요거 봅시다. 8종성법이랑 7종성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쌤 지난번에 얘기했죠. 8종성 언제 썼다고? 중세 때 썼다 그랬죠. 7종성 언제 썼어요? 근대 때 썼습니다. 8종성법에서 7종성법으로 넘어갈 때 뭐가 없어졌다 그랬어요? 비급 받침 없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종성법은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 비읍, 시옷, 이응에 이응 마지막 있죠. 여기에 옛 이응도 없어집니다. 근대 국어식에 옛 이응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이응으로 통일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옛 이응이랑 여기에 있는 이응이랑 달라. 생긴 게 달라. 역할은 똑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8종성, 7종성 나뉘고요. 넘어갈게요. 52페이지. 자, 얘네 중에서 없어진 거 있죠? 없어진 거. 자, 순경은 비읍이랑 반치음 볼게요. 얘네 알아둬야 됩니다. 근데 쌤이 순경은 비읍은 그때 얘기했죠? 순경은 비읍은 현대국어로 넘어오면서 뭐로 바뀌었다고 그랬어? 더워 뭘로 바뀌었다고 그랬어? 더워가 더워로 바뀌었다고. 모음 중에서 뭐? 아니 복습을 혹시 안 하신가요? 내가 분명히 그때 배운 건 그때 복습하라고 했는데요.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자, 순경은 비읍은 뭘로 바뀌었다? 반모음 오우로 바뀌었다.
덥다 더워 로 썼던 게 지금 우리 현대국어는 뭘로 바뀌었어? 더워로 바뀌었습니다. 순경은 비읍이 뭘로 바뀌었어? 반모음으로 변했어. 자, 그래서 순경은 비읍은요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서 반모음으로 변합니다. 자, 다음 반치음. 반치음은요 탈락되거나 시옷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짓다라는 동사가 있죠. 얘 활용해서 어미 어를 붙이면 어떻게 되는데 우리 현대국어에서 지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보고 우리가 불규칙 활용이라고 얘기하거든. 왜냐면 우리가 용언의 어간이 활용될 때 예를 들어서 달리다 이러면 어간이랑 어미가 이렇게 끊기잖아. 달리라는 어간에 고, 면서 그 다음에 이러면은 어떻게 돼? 달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맞죠? 달리요. 줄여서 달려라고도 하지만 맞죠? 달리고 달리면서 원래 어간은 안 변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현대국어에서 어간이 안 변하는 게 아니고 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간이 변하는 걸 우리가 대부분 이제 불규칙 현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변하는 게 규칙적인 걸 뭐라고 해? 그 음운변동에서 배웠죠. 아웃 탈락, 그 다음에 으 탈락 이런 애들은 규칙적이지. 그래서 아웃 탈락, 으 탈락은 규칙적이라서 규칙 활용으로 이제 배우는 건데 불규칙 활용이 있어요. 이 불규칙 활용은요,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근거가 조선시대 때 와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짓다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반치음이 받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받침에서는 뭘로 바뀐 거야? 시옷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얘를 활용하면 어떻게 돼? 옛날에는 지저가 됐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얘가 뭘로 변했어? 이음으로 변했지. 반치음이 이음으로 변했다는 건 음운이 탈락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탈락했거나 시옷으로 변했다. 짓다, 지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옆에 보면 예시도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옛 이응 소멸하면서 어떻게 돼? 그냥 표기가 그냥 이응으로 바뀌는 거야. 발음은 유지되고. 자, 그 다음에 어두자운군 뭘로 바뀌었다 그랬어? 된소리로 점점 바뀌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어두자운군이 우리 현대국어에 아직까지 흔적이 남아있는 것들도 있다 그랬지. 휩쓸다, 그 다음에 햅쌀 이런 것들. 자, 다음 모음. 얘는요 소실 순서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근거를 좀 찾을 수 있어요. 이 아레아가요 여러분들 중세국어 때는 그냥 아레아라고 하는 그 발음이 따로 있었습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은 그 아레아의 발음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 소실돼가지고. 그래서 추측만 할 뿐이야. 근데 얘를 실제로 아레아가 쓰였으면 우리가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현대국어로. 읽을 때 아레아 발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현대 발음으로 바꿔서 부른다고. 그래서 얘를 바꿔서 부를 때 주로 어떻게 부릅니까? 이거는 100%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주로 첫 음절은 우리가 현대국어의 아로 바뀌었고요. 둘째 음절 이하는요 으로 변한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닌 것도 있긴 해요. 100%는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현대국어로 하면 뭐야? 사슴이야, 사슴. 자, 1단계 소실, 먼저 소실된 거는 뭐가 먼저 소실됐느냐? 둘째 음절 이하가 먼저 소실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1단계 소실 때는 어떻게 됐느냐? 사슴 이렇게 된 거야. 2단계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된 거야? 사슴 이렇게 된 겁니다. 첫 번째 둘째 음절 이하에서 쓰는 으가
일단 먼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음절에서 아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사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음 넘어갈게요. 모음조화 두음법칙 뭐 이런 거 다 얘기했고요. 여기 있는 거 알아서 여러분들 다 배운 대로 고쳐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좀 해보면은 하나가 이제 이건 이렇게 변했네 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 체크해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관용격조사 지난번 다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 자, 무정체험 플러스 관용격 조사. 이 관용격 조사에 뭐 붙는다고 했어? 시호 붙는다고 했지. 자, 그러면 술의 의라고 되어 있는데 술에가 술 위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실제 표기 술 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가 뭐야? 수풀이죠. 수풀은 무정체언이야, 유정체언이야? 무정체언이지. 자, 그러면 수풀의 관용격 조사 붙으면 어떻게 되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도 되고요. 또는 풀하고 옆에다가 시옷 이렇게 붙여도 돼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조사를 붙여서 연습할 때는 항상 뭘 고려해야 된다? 모음 조화를 고려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양성 모음의 베이스, 음성 모음의 베이스 기억해놨다가 연결해가지고 붙여보세요. 알겠지? 아직 객관식 문제는요, 여러분들 추후에 나눠줄게요. 일단은 지금 이 개념부터 잡아. 알겠죠? 여기에 적혀있는 개념부터 좀 잡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들어갈 건데 본문 파트 좀 이제 좀 여러 번 봐야 될 거야. 알겠죠? 그리고 오늘 요거 수업하고 나면 요거 본문도 마찬가지로 PDF로 보내줄 건데 여기 백지에다가 내가 직접 써보세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오늘 나중에 필기하는 양보만 알겠지만 필기 진짜 더럽게 많습니다. 필기 더럽게 많은데 이게 그냥 백지 상태에서 다 떠올라 있어야 돼. 알겠죠? 그렇게가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중대 문법에 아주 익숙하게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 지문이 아니라 다른 지문을 보더라도 너무 쉽게 해결이 가능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현대 문법이 잘 되어 있다면 지금 요거는 일단은 문법 체계부터 외워놓으세요. 알겠죠? 문법 체계 배워놓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문제들을 활용해가지고 푸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하자면 그 중세에서 이거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고 아까 그 쌤이 지난주에 나눠준 프린트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 근대 국어의 특징 중에 뭐가 있었냐면 단모음화가 있었거든. 자, 이 단모음화라고 하는 게 뭐야? 단모음이 아닌 게 단모음이 된다는 거잖아. 얘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런 종류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옛날에 중세 때 뭐라고 불렀다고 했어? 아이, 어이, 오이, 우이 이렇게 이중모음으로 했다고 했지. 발음했다고 했죠. 근데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얘 어떻게 발음해? 위 단모음으로 발음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국어는 단모음인데 중세 때는 이중모음이었단 말이야. 이게 이제 근대 때 뭘로 되는 거야? 단모음으로 바뀌는 거야. 근데 그러면 선생님 얘네 단모음으로 바뀌면 나중에 주격조사 이 붙을 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격조사 이 대신에 생긴 게 뭐야? 가가 생긴 거야. 이제 모음으로 끝난 거 뒤에는 뭘 붙이면 모음으로 끝난 거 뒤에 뭘 붙이면 돼? 가를 붙이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단모음화 얘네 바뀌고요. 그 다음에 주격조사 역시 어떻게 된다? 원래는 이만 썼는데 거기에 플러스 가가 추가됩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론회로 끝나고 나서 주격 조사를 붙이면 뭐 붙이면 돼? 그냥 가를 붙이면 되는 거야. 이를 또 붙일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중세 국어에서 근대 국어로 넘어갈 때 얘네들이 중세 때는 이중모음이었는데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단모음이 됐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받았던 거 문제 한번 딱 풀어보면 될 겁니다. 자, 다시 넘어와가지고 요거 쌤이 나눠준 요 본문이 있죠. 세종어제 운전은 요거 한번 펼쳐봅시다. 실제로 적용되어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안 돼. 어디가 있나? 아, 보여줄까? 이거 저 여러분들 바로 위에 언니 저기 지금 부산님 2학년인데 학교 수업 듣고 필기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냥 백지 상태에서 다 떠올라야 돼. 여기 있는 이 모든 그 문법적인 규칙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사실 보면 또 별거 없어요. 이미 다 배웠던 거야.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 자 봅시다. 자 적혀있는 거 볼까요? 생존문제 후민정 이렇게 해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왜 생존공쟁으로 읽으면 안 되느냐? 자 지금 여기에 이게 폰트가 좀 잘못되어 있긴 한데 이 꼭다리 없는 거고 얘도 꼭다리 있는 거거든. 이 혹시 꼭다리 굵기 차이가 좀 느껴지나? 이 꼭다리에 굵기 차이가 좀 있거든요. 길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 폰트가 좀 잘못돼서 이거 없는 폰트를 써야 되는데 너무 궁서체로 써가지고 그 조선시대 약간 그 느낌을 살리려고. 자 얘만 꼭대리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생종엉쟁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된다? 세종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국민정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엉쟁에 여기 이응 얘네들을 보고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동북 정운식 표기의 특징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옆에다가 좀 적을 건데 뭐 적을 거냐면 동북 정운식 표기를 설명하는 문장이 2개가 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받았던 프린트에는 동북정문식 표기를 뭐라고 설명해 놨습니까? 발음을 중국어의 원음에 최대한 가깝게 표기했다고 적혀 있잖아. 자 그래서 중국어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했다. 도 맞는 말입니다. 맞는 선지야. 두 번째 뭐도 맞는 말이냐면 비현실적인 한자음 표기 얘도 맞는 말입니다. 이 두 말이 똑같은 말이라는 게 여러분들 보여야 돼요. 중국어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면 현실적인 한자음 표기일까? 비현실적인 한자음 표기일까? 비현실적인 한자음 표기입니다. 왜? 우리는 중국을 보고 중국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실제 중국에서는 중국을 보고 뭐라고 발음하는데? 중국 이렇게 발음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 그러면 이게 중국이랑 똑같아요 발음이? 아니잖아. 근데 표기할 때 어떻게 한다? 중국어로 비슷하게 표기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야. 우리도 우리만의 한자음 발음이 있고 걔네도 걔네만의 한자음 발음이 있는데 무엇에 따르는 거야? 중국의 한자음 발음에 따르는 거지.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중국어 발음이랑은 비슷해져? 달라져? 달라져 버리거든. 그래서 중국어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는 거랑 비현실적인 한자음 표기는 같은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조선의 현실에서 그렇게 발음 안 하니까. 그렇게 발음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표기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알겠죠? 일단 첫 번째는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규칙 때문입니다. 규칙. 이런 거. 원래 우리 한글에서는 어떻게 실제로 받침에 소리가 나지 않으면 얘는 그냥 비워두잖아. 맞죠? 근데 동국정문식 표기에서만 뭐 하는 거야? 비어있는 소리를. 동그라미를 채워주는 거 아니야? 이건 이응이 아니라 거의 동그라미라고 했죠. 비어있는 소리 채워주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동국정문식 표기인데 그런 것들이 전부 뭐야? 우리 조선의 현실과 맞지 않는 이 글자가 만들어진 현실과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한자음 표기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은요, 여러분들 홍민정 할 때 이 음에 여린 히읗 초성이 있죠. 얘도 동국정문식 표기이긴 합니다. 근데 대체로 고1 과정에서 얘를 가지고 동국정문식 표기가 드러난다. 이런 선지를 만드는 그런 치사한 선생님이 잘 없으시긴 합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시험에 나올 수 있지. 근데 아직까지는 이것까지 동국정문식 표기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은 내가 못 봤어. 근데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은 이거 얘기합니다. 저기 화법과 언어 그때 들어가면. 알겠죠? 자, 그래서 왜냐면 우리말에 초성에 여린 히읗이 들어가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말에. 이 한자음 때문에 들어갔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동국정문식 표기 때문에 유일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동국정문식 표기의 특징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이거 다루얼자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거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잖아. 맞죠? 그래서 한자어 리을 뒤에 있는 요거 여린 히읗 있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동국정문식 표기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알아만 두세요. 지금 외워야 되는 건 요거. 얘 외워야 되는 거. 나머지 아까 얘기했던 월이랑 요 여린 히읗은 그냥 알아만 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세종어제곱 민정음 제목 얘기했고요. 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그 나란 말씀이 뒤에 달아 이거 그래도 여러분들 저기 웬만하면 내용은 다 알죠. 이게 요것도 학교마다 차이가 좀 나거든요.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본문이 학교 시험에 들어간 학생도 있고 안 들어간 학생도 있어서 물어볼까? 설이나 혹시 이 본문에 세종대왕이 어떤 정신이 들어가 있는지 기억납니까? 정신 기억 안 나요? 기억난다. 백성을 사랑하는 정신, 그 다음에 실제 생활에 도움되게 하는 정신, 그 다음에 새로운 걸 만들어내게 하는 정신. 왜 웃지 근데? 왜 웃는 거야? 아니 너네 두번 했어요. 내가 그래 했어요. 기억났어. 그런 거 얘기하세요. 백성을 사랑하는 정신. 애민정신. 그렇지, 애민정신. 오케이. 그 다음 뭐였지? 창조정신. 그렇지. 새로운 글자를 만들려고 하는 창조정신. 또 자주정신. 오케이. 자주정신. 우리만의 글자를 가지려고 하는 마지막에 실용정신. 오! 실용정신. 누구야? 오. 나잖아. 그게 느껴지는 거죠. 자. 오케이. 자, 나란 말씀이 튕기게 달아. 자, 일단은 문법부터 봅시다. 나란 말씀인데 이게 나라의 말이 이 말이죠. 자, 선생님이 오늘 얘기하는 여기에 담겨있는 문법은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한 70%만 알려줄 거야. 나머지 30%는 안 알려줄 거야. 학교에서 하면 그때 할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고1 과정에서 안 배울 만한 것들도 많은데 어떤 선생님이 시험에 내기 때문에. 알겠죠? 자, 일단은 한 70% 내용만 아는 정도로. 자, 나랏이라고 하면 나라의다. 그쵸? 자, 그래서 얘 지금 만들어져 있는 형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나라 플러스 관형법 조사 시옷이야. 여러분 필기하는 거 글자 작게 필기해주세요. 저 더 많으니까. 나라의 말씀이인데 얘가 기본형이 말씀일 거 아니야. 플러스 주격조사 이겠지. 그래서 지금 뭐가 되어 있는 거야? 이어적기가 되어 있죠. 보통 좀 까다롭게 물어보는 서술형 시험이 뭐냐면요,
이 글 탁 해가지고 한 2줄 정도 이렇게 딱 떼와가지고 뭐 하냐면 여기에서 드러나는 중세국어의 문법적인 특징 전부 다 적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기 없는데 쓰면 안 돼. 맞죠? 국어음화가 적용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2줄의 국어음화가 상관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 맞죠? 그럼 이 2줄을 보면서 뭐 해야 돼? 여기에만 나오는 중세국어 문법의 특징 이런 것들을 골라가지고 서술형으로 적어야 돼요. 보통 그렇게도 물어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나란 말씀이 라고 할 때 이 말씀이라는 단어도 웃긴 게 내가 지금 해석을 뭐라고 적어놨어? 말이라고 적혀있지. 이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말씀이라는 말을 현대어에서는 어떤 의미로 써요? 말의 높임 또는 낮춤 표현으로만 쓰지. 말씀은 특이하게 높임 표현, 낮춤 표현 안 된다고 했었죠. 중세 때는 모든 말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봐. 중세에서 현대로 넘어갈 때 의미가 넓어졌어요? 좁아졌어요? 의미가 좁아졌지. 의미 축소라고 합니다. 중귀계. 자, 그럼 생각해봐. 여러분들 여기에는 동국정문식 표기 드러나는 거 있어 없어? 특징 없어요. 없지. 동국정문식 표기의 특징이 드러난다라고 하면 일단은 여러분들 수준에서 뭐 찾아야 된다고 했어? 얘 찾아야 된다고 했잖아. 음가 없는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얘는 음가 없는 동그라미 아닙니다. 이거 가운데 중자잖아. 실제로 중 하면서 음가 있는 이 음이잖아. 여기에 동국정문식 표기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중귀에. 그러면 이게 동국정문식 표기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동국정문식 표기가 아니야? 그건 맞아. 동국정문식 표기는 맞는데 동국정문식 표기에만 드러나는 특징이 안 드러난다 이 말이야. 알겠죠? 선지에서 대체로 물어볼 때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때는 동국정문식 표기의 특징이 드러나는 걸 물어본다고. 그러면 특징은 뭘 찾아야 된다고? 얘를 찾아야 된다고. 알겠죠? 이게 1번이라고. 이게 1번. 자, 다시 돌아가서 중귀에. 이거는 중국과. 그래서 이 애가 뭐냐면 우리 현대문법으로 와 과야. 와 과. 자, 이거는 중국과 다르다잖아. 중국과 다르다. 다르다라고 하는 말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르다는요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서술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필요로 하는 부사어를 우리가 필수적 부사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뒷기에는 지금 중국과라고 해서 필수적 부사어로 쓴 거예요. 그럼 결론, 이 애는 지금 무슨 격조사다? 부사격 조사입니다. 현대어 풀이로 생각하면 돼. 중국과 다르다잖아. 여기에 있는 다르다는 중국과라고 하는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거야. 자, 다음 와 관대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부사격 조사라고 합니다. 달아 얘는요 달라야. 우리 현대국어로 중국과 달라.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이 기본형이 어떻게 되냐면 다르입니다.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쌤이 나눠줬던 거에 예시 있다고 했죠. 다르다. 양성모음 맞춰가지고 다르 플러스 아야. 양성 맞춰서. 근데 뭐가 탈락했어? 의가 탈락했지. 그래서 달아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리을 이응 활용형이라고 얘기하거든. 일단 여러분들 의가 탈락했다는 것 자체에서 지금 벌써 뭔가 규칙성이 깨졌어. 원래 어가는 지켜져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현대국어는 어떻게 하게요? 달라라고 하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다르다의 다르에다가
아가 붙은 거야. 그리고 달라가 되는 거야. 얘가 원래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르라고 하는 어감 르가 불규칙하게 변한다고 해서 불규칙 중에 르 불규칙 현상이라고 해서 르 불규칙에 해당합니다. 아까 집다 지어 같은 경우에는 시옷이 불규칙하잖아. 그래서 걔를 시옷 불규칙이라고 하고요. 덥다 더워에서 비읍이 순경음 반모음 오구로 변하는 걸 비읍이 불규칙하게 변한다고 해서 비읍 불규칙 현상이라고 하거든. 얘는 어간에서 르가 불규칙하게 변해서 르 불규칙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현대국어는요 얘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 리을로 활용하고 있지. 그래서 얘를 리을 활용이라고 합니다. 중세국어 때는 리을 이응으로 활용했고요. 지금 우리 현대국어에는 리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와로 서로인데 문자와 서로 삼합디 아니한다는데 문짱이야 문자야? 자잖아. 맞죠? 그럼 얘가 뭔데? 동국적 무식 표기가 드러나는 거죠. 표기의 특징이 드러나는 거야. 대표적인 특징. 문자 와로인데 와로는 그냥 문자 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알겠죠? 예전에는요 격조사를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서 격조사 2개 붙였어요? 잘 안 붙였어요. 주어면 주격조사 딱, 관형어면 관형격조사 딱, 부사어면 부사격조사 딱. 웬만하면 조사를 2개 겹쳐서 잘 안 쓰거든요. 쓰는 데가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그럴 때는 둘 중에 하나의 의미만 살아있어요. 근데 요때 중세국어 때는요 격조사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격조사 2개도요 막 겹쳐서 쓰고 그랬습니다. 격조사도 나오고 격조사 보조사도 붙어서 나오고 조사를 좀 많이 붙여서 썼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우리 현대국어로 따지면 그냥 문자와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문자와 서르, 이게 지금 우리 현대국어로 하면 서로죠. 서로. 얘네 둘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거 뭐 때문입니까? 그때 당시에 뭘 신경 썼기 때문에 모음 조화를 신경 썼기 때문에. 자, 다음 넘어가서 사맛띠 아니할세. 자, 이거 기본형 뭐라고 했어요? 사, 맛, 다였어요. 거기에 플러스 다 대신에 지금 어미 뭐가 들어간 거야? D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다는 없어지고 얘가 D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치읓은 무엇의 특징이 드러나요? 팔중성법에 의해서 뭐가 됐습니까? 시옷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연결하면 어떻게 돼? 사맛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사맞다가 무슨 말인데? 통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 국어로 하면 통하지 아니함으로 이 말이야.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서로 통하지 아니함으로야. 통하지. 그럼 생각해봐. 우리는 지금 지를 쓰는데 그때는 D를 쓰네. 앞에 봐. 우리는 지금 G를 쓰는데 여기는 D를 쓰네. 무엇의 특징이 드러나요? 두 개음화가 안 되어 있는 특징이 드러나죠. 사맞다라고 할 때 이거 시옷.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얘가 팔중성법에 의해서 어차피 시옷으로 바뀔 건데 얘가 기본형이 치읓이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어?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어? 사, 마 이렇게 치읓이 있으면은 얘가 종성에 있으면 팔종성법에 따라서 시옷으로 썼을 건데 거기에 플러스 을이라고 하는 어미가 붙으면 모음으로 시작하잖아. 그럼 이어적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치읓이 연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삼마칠 이렇게 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치읓이 원래 원형이었구나 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영으로. 자, 그 다음에 아니할세. 아니는 말 그대로 아니고요. 할세는요 여러분들 요 하다 2개 표시 좀 해줍시다.
우리 하다가 있고요. 하다가 있습니다. 얘가 우리 현대어로 하면 얘가 하다라는 의미고요. 얘는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하다는 어떻게 될게요? 지금 우리 현대국어로는 이 하다가 이 하다로 변했으니까 의미가 이동했다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얘네 둘이 품사가 똑같아달라. 다르지. 다른 종류의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많다라는 의미의 하다는 지금 소멸됐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를 의미 이동이라고 하면 안 되고 얘는 의미 소멸이야. 자, 위로 올라가서 하다의 어간 하에다가 뭐가 붙었냐면 리을세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을세의 의미는 뭐냐면요, 뭐뭐함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아니함으로야. 아니함으로. 아니함으로. 자, 그러면 연결해보면 내용이 어떻게 돼?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여기까지 했어. 그렇죠? 자, 다음 이런 전차로, 전차는 이유.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의미가 어떻게 됐어요? 변했죠. 이동했습니다. 이런 걸 의미 이동이라고 합니다. 의미가 축소 확대되는 게 아니고 아예 다른 의미로 변해버리는 거, 이걸 우리가 의미 이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이 까지 끊고 쉬었다 갑시다. 다음 시간에